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오늘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총무원 제36대 집행부에 대해 종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역사성과 공동체적 가치 등 인류 무형유산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인 영상 제작을 하거나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영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취재해요 10번째 시간 종립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언택트 시대 온라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동학원에서 진행되는 첫 온라인 교직원 법회를 보도합니다. 서부 수도권으로 이전해 상량불사를 했던 실상시민당이 5개월 만에 본존 장엄 가지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선훈 정사는 경기 서부 지역의 시민 진리를 전하는 초석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국보 제13호 극락보전으로 알려진 무의사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불의 사성함은 수해로 목숨을 잃은 동물과 가축을 천도하는 합동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9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오늘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 임기 반환점을 맞은 제36대 집행부에 대해 종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2년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원로 의원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2018년 9월 28일 235명의 표를 얻어 74% 지지로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이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공약에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행정과 복지, 교구 중심제 강화 등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이 이끈 36대 집행부의 지난 2년을 종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가장 높게 평가한 점은 종단 안정이었습니다. 종단이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서를 다 잡아가지고 본사는 본사대로, 포교당은 포교당대로 각처 스님들이 자기의 맡은 바 그 모든 소임을 잘 안정된 분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단 안팎으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현 집행부의 가장 큰 성과라 본다 한다면 종단의 안정이라고 첫 번째를 꼽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승가 복지의 확대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틀을 더 잡았다는 거.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혜택을 확대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 발의로 승려복지 본인 기본부담금 제도를 입법화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승려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36,000원 전액을 지원해 올해는 전년에 비해 복지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는 등 매년 복지 혜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승려복지를 안착하기 위해서 개정도 하셨고 종단 법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계법을 개정도 하셨습니다. 또한 큰 원력 사업으로 100만 원력의 발언을 세워서 인도 부다가야 호국 홍제사 건리 불사의 단초도 세우셨습니다. 승려 복지 확대와 법 재개정 등 행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100만 원력 결집 불사로 종도들의 원력을 모으고 확인하는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100만 결집을 통해서 제가저와 본말사와 스님들이 봉사와 또 수행을 통해서 결집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도 최초의 한국 사찰 부다가야 분황사를 비롯해 군포교, 승려복지시설 등 100만 원력 결집 불사로 수행과 포교, 복지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일에 종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부도 잇따랐습니다. 승려복지 매우 기대하는 바이고 우리 원행 스님은 해낼 겁니다. 인도 분황사를 비롯해서 군법당 그다음에 각종 복지시설 그것을 계획을 봤는데 그거 반드시 해낼 겁니다. 우리 모든 종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협조를 해야.
가장 역동적으로 공약을 실천할 임기 2년 차에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선제적인 대응으로 종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격려와 기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던 교구 중심제 실현 등 종단 혁신과 중흥에 대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공약 중에 하나가 교구 중심제에 대한 강화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 스님께서 임기가 다 끝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앞으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에 더욱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악재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신뢰와 위상을 이끌어낸 원행 스님의 36대 집행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남은 임기 동안 실현해낼 공약과 종책들의 지지와 기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역사성과 공동체적 가치 등 인류 무형유산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며 세계인이 공유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연등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불교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여파로 40년 만에 연등회 취소라는 용단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합과 평화의 행렬은 볼 수 없었지만 이는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됐다며 오는 12월 결정되는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에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불교 정신과 문화의 참된 가치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유네스코 등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는 문화의 진정성과 대표성, 창의성 등을 들어 높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등장한 통일신라 기록과 고려시대 국가적 행사는 물론 현대에 이르러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적 화두가 내포된 글로벌 축제로 도약했고 이는 유구한 역사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대변한다는 겁니다. 특히 2018년 3월 인류 무형유산 등재 신청 이후 2차년도에 걸친 국가 간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추가 서류 제출과 보완 사항 없이 원만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 행사로 시작은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온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저희도 등재 신청서에 적시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제출을 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 결정 회의는 오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 달가량 미뤄진 건데 한국 측은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고 프랑스 국문 순으로 나라별 심사가 이뤄져 연등회 최종 결정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혹은 17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회의 4주 전인 11월 16일 등재에 관한 1차 결과가 공개되는데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연등회 보존위 등 관련 기관들의 전략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봐서는 저희 쪽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대로 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특별히 저희가 대책을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대처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글로벌 행사로 발돋움한 연등회.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세계인의 공통 언어이자 정신으로 빛날 날을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인 영상 제작을 하거나 도전하고 있는데요. 영축 총림 통도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영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녹화를 해서 하는데요. 동영상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아무 때서나 해도 됩니다. 세로를 된 것들은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로로 찍어놓으면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찍는 걸 연습. 항상 찍을 때 가로로 찍는 거예요. 통도사 경내에 위치한 설선당에
1인 영상 제작자를 꿈꾸는 사부대중이 모였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진행하는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영상 강의 현장입니다. 이 미디어 포교를 위해서 젊은 스님들이라든가 또 통도사에 관심 있는 부자님들이 함께 배우고 통도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도TV 활성화와 미디어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경환 부산대학교 첨단영상교육센터 교수를 초청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과 편집을 통해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지만 영상을 찍는 방법은 생소한 참석자들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진지하게 수업에 임합니다. 차경환 교수는 참석자들이 더 이상 영상 소비자가 아닌 영상 생산자가 돼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남길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소비하는 데만 썼다고 하면 이제 뭐 한다고요? 제일 자주 눌러서 이제 생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 이야기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지난 22일 첫 수업을 시작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영상 강의는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하며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기여당 영교대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곡사는 지난 25일 공주 영교대사 진영각 일원에서 기여당 영교대사 428주기 추모 달의 문화제를 거행했습니다. 추모 제항에 앞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영교대사를 조명하는 영상물 시청과 국악인 강길려 씨와 서영래 씨, 이정은 무용단 등이 출연하는 추모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제에는 중앙종회 의원 종봉 스님, 공주 사암연합회장 중하 스님, 김정섭 공주시장, 박순규 영교대사 사적현창회장, 안병권 제6교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취재해요 10번째 시간 종립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광동학원에서 진행하는 첫 온라인 교직원 법회를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1학년 강은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이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법당에서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광동학원이 시행하는 첫 온라인 교직원 법회를 봉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온라인 교직원 법회는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외에도 의정부 광동고등학교와 광동중학교, 3개교에 동시 송출돼 광동학원 전 임직원이 동시 참여했습니다. 교직원들은 교실에서 컴퓨터로 인드라망 법회에 동참했습니다. 교사들은 처음 진행하는 온라인 법회가 어색하기도 한 반면 새로운 느낌을 줬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법회는 실제 사찰에 가서 하면 훨씬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아마 이렇게 법회를 진행하게 됨으로 해서 신앙심도 더 돋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서 온라인 법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돼 종립학교에서도 대면 법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욱 교복사는 불교 종립학교 교직원들이 그동안 법회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모임 활동을 진행하진 않았지만 1:1 신행 상담을 진행했고 온라인 법회를 통해 청소년 포교 활동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비대면 실시간 전법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직원 선생님들이 법회를 못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없고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법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온라인 법회를 통해서 온라인 인드라망 법회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힘들으셨는데 어떤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 1945년 봉선사, 수국사 등 5개 사찰이 교육의 원력으로 설립한 학교 법인 광동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총 13,58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천기 교장은 전통 있는 불교 종립학교의 뜻을 잘 펼쳐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 광동고등학교가 상당히 명문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도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자랑 삼아서 상당히 지금 학생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면하게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러한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잠시 멈췄던 법회.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첫걸음을 뗀 광동학원의 인드라만 교직원 법회가 어떤 길을 걸어나갈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은교입니다. 지난 4월 서부 수도권으로 이전해 상냥불사를 했던 실상시민당이 5개월여 만에 본존 장엄 가지불사를 봉행하고 법계를 헌공했습니다. 주교 선운정사는 경기 서부 지역의 시민 진리를 전하는 초석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상냥불사를 한 진각종 실상시민당이 5개월 만에 모든 불사를 마무리하고 법계에 헌공했습니다. 실상시민당은 지난 22일 총인 경당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회성정사와 교육원장 덕정정사 등 3사의 정명으로 본존 장엄 가지불사를 봉행하고 불사를 회양했습니다.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신도시 교화를 위한 초석을 놓은 불사의 회양을 축하하고 시민 진리를 전하는 복된 도량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우리가 불사를 하는 이 도량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신적으로는 우리 불교를 이야기하면 소원이 본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또 우리가 또 많은 물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도 다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 다 극복하시고 오늘 이렇게 법계에 이렇게 헌공을 해서 정말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1970년 서울 구로에서 교화를 시작한 실상시민당은 50년 만에 서부 수도권에 교화의 새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10개월 만에 헌공된 실상시민당은 지상 3층 건물로 1층 사택에 2층 법담실과 자성학교, 3층 시민당이 들어섰습니다. 장엄한 밀교의식으로 본존의 생명을 불어넣은 실상시민당은 경기 서부 지역 전법의 중심 도량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본전에 주님께서 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전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권력에 힘입어서 전국 교수님과 그분들의 서원에 힘입어서 경기 서부 지역의 시민진리를 전하는 데 소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진리를 전하는 교화의 중심 도량을 정비하며 종단 내실을 다져온 현 30대 집행부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수도권 교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국보 제13호 극락보전으로 잘 알려진 강진 무의사가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구례 사성암은 수해로 목숨을 잃은 동물과 가축을 천도하는 합동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전라도 사찰들의 지난 주말 소식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30년 세종 12년에 지어진 강진 무의사 극락보전입니다. 국보 제13호로 지정된 이 법당은 조선 건국 당시 할아버지 태조와 아버지 태종에게 처참히 죽임당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께 발언하기 위해 건축됐습니다. 이 법당을 세운 세종대왕은 또 매년 수륙대제를 봉행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강진 무의사가 세종대왕의 애국애민 정신을 계승한 제3회 무의사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국태민안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재앙이나 지금같이 코로나라든가 더 힘든 시기가 있으면 우리 부처님의 의로 모든 재난을 소멸하고 다시 이 나라가 부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수륙대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영산제 보존의 스님들의 발아춤 공연으로 시작된 수륙대제는 일반인들의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8월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당시 주택 침수는 물론 소와 닭 등 가축 축사도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수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해발 500m 높이의 사성암에 소 40여 마리가 피신해 다행히 목숨을 건지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사기도도량 사성암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동물 가축들을 천도해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합동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수해로 목숨을 잃은 지 딱 49일 만입니다. 수해 속에서, 물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차마 살려달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울면서 눈 껌뻑거리고 갔을 수많은 그 동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주교도소 앞마당에 오랜만에 교정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교정위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송편과 컵라면 1,400여 개를 준비해 전주교도소 측에 전달했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해마다 명절 등 특별한 날이면 수용자들에게 음식과 간식 등을 전하며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송편 나눔과 컵라면 나눔으로 수용자들이 한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남도의 사찰들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생명을 위로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원융종이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과 현대사찰 경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서울 A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기조발제를 했으며 문을식 교수가 붓다의 삶에 기반한 한국불교의 역할과 원융종지를, 박경준 교수가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경제관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옥희 교수는 선불교 전통과 한국불교의 발전적 지표를, 하춘생 교수는 대중교화와 불교 경영 리더십을, 이혜숙 교수는 교육과 복지 구현을 위한 사찰 경영 원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서구 기독 문명의 확산 일로에서 사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산 상원사가 영산전 불보살 16나한 복장불사를 회양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상원사 영산전에서 봉행된 법회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상원사 주지 해량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6나한 점안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정념스님은 점안법회를 계기로 불교의 활성화와 더불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량스님은 불사가 원만 회양된 것은 여러 스님들과 신도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가능했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찰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월정사 복지재단 사마사 노인요양원이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바람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사마사 노인요양원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해 열린 효잔치는 먹을거리부터 품바 공연과 투호 던지기, 포토존 등 다양한 행사들로 입소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사마사 노인요양원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 면회가 안 돼 고향과 가족 생각을 달래고 장터의 추억으로 작은 즐거움을 선물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잔치를 준비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마사 노인요양원은 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과 장기요양 급여 제공 우수사례 기관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타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고려인들에게 명절 위문품과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 되기는 지난 24일 고려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너머를 통해 안산과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의류와 쌀 등 명절 위문품과 코로나19 예방물품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나눔의 하나 되기는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한국 전통문화체험 행사와 평화통일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비 나눔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가위 위문품을 전달받은 차이고르 씨는 따뜻한 정에 감사를 전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확대로 모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